네, 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현재 여자 배구는 3라운드를 지나며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팀과 약팀이 분류되고 혼전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잘 되는 팀과 안 되는 팀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보려 합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요? 바로 감독의 능력입니다. 오늘 콘텐츠에서는 각 팀들의 감독들 특징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못하는 감독들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하이퍼, 댓글은 모두 큰 힘이 되니까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중요하지 않다. 선수들의 실력이 경기를 좌우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선수들의 실력이 월등하면 당연히 그 팀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때부터는 코트 위에서 뛰는 6명을 조정하고 경기 흐름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선수를 변화시키는 감독의 역할이 경기를 좌우합니다. 특정 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호철 감독이 떠난 기업은행은 4승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분위기가 전환되었고 같은 선수들로 더 강한 전력을 만들어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영입해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역할을 조정해준 후에 강해진 것이죠. 여호영 감독은 부임 후에 기업은행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했던 조치인 황민경 전위를 철저하게 배제시켰고 리시브가 약한 킹켈라와 육서영의 연쇄 리시브 범실을 막기 위해서 킹켈라를 리시빙 아포짓으로 변경해 둘을 띄워놓는 로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호철 체제에서 나왔던 육서영 킹켈라 사이에 서브 목적타를 회피할 수 있었고 수비력이 좋은 임명옥이 가운데서 양쪽을 커버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수비 약점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리시브 부담감이 많이 해소되었고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팀이 강해졌고 승리하는 경기가 많아졌습니다. 크게 딱 이 두 가지만 조치했는데도 기업은행은 많이 바뀌었고 현재 4위로 봄배구의 가능성을 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흥국생명 경기는 어땠나요? 정윤주의 리시브가 팀의 불안감을 만들 때 요시하라 감독은 과감하게 최은지로 교체하면서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최은지는 이날 리시브율 50% 이상을 기록하면서 흥국의 단단한 수비를 만들어줬죠. 그 덕분에 불안감 없는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 3위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죠. 김다은, 최은지가 원래 이렇게 수비가 좋았던 선수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김다은 선수는 지난 시즌 리시브율 25%였고 최은지 선수 지난 시즌 리시브율은 18%였습니다. 그만큼 리시브에 약점을 가졌던 선수들이죠. 물론 올 시즌에도 데이터로 보면 확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경기를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안정감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원인은 요시하라 감독의 지도력을 뽑을 수가 있겠죠. 기본기를 강조하는 요시하라 감독과 코치진들이 들어오면서 흥국생명의 후위 수비력은 약점에서 점차 강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권이 예상되었던 흥국생명이 지금까지 선전하며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요시하라 감독은 선수에 대한 미련이나 고집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키우고 싶어 하던 선수도 아니다 싶으면 빼버리는 판단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팀이 선수 개인의 약점으로 인해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배구에서는 이런 판단이 빠를수록 유리한데 우리나라 감독들은 대부분 선수에 대한 편애를 가지고 있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경기가 다 뒤집힌 후에야 교체해서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상승이나 하락의 조짐이 보이는 초반에 결정을 하고 베팅을 해야 하는데 이미 다 올라가거나 다 떨어진 후에 조치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우리 인생이 현상을 보고 따라하면 얻을 수 있는 쉬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면 왜 누구나 부자가 아니고 왜 누구나 1등이 아닐까요? 배구의 이치도 같은 것이죠. 뒤떨어지는 사람들이나 남들이 다 하고 난 후에 따라해서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기업은행이 시스템의 변화로 팀의 상승을 만들었다면 흥국생명은 선수 역량을 강화시켜서 상승을 만들고 그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인 교체로 보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독이 잘하는 팀들은 전력이 약해도 좋은 장면과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경기 전후 인터뷰나 작전 타임에서도 감독들의 퀄리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잘하는 감독들은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합리적인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 예시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의 작전 타임입니다. 하나차에게 향한 서브 본인이 한골 그리고 덮어씌웁니다.
이렇게 역전 이주아. 한학찬 선수가 브로킹을 타이밍을 한번 뺏으면서 시도를 했지만 이주아 선수가 끝까지 밀어넣었죠. 예, 작전 시간 김종민 감독. 불안해? 아니요. 불안하면 안 되지. 네. 자리부터 빨리 잡고 뭘 싸줘야지. 직접 스트레이트를 때릴 거 아니야. 네. 가자. 리시브요. 가다. 네. 아, 빅토리아 크로스 많다고 얘기했잖아. 네네네. 왜 스트레이트를 이렇게 막으려고 하지 말고 코스 잡으라니까. 네네네. 야, 해. 어? 공격 범실 장면에서 세터의 토스가 거칠어서 직선으로 때리는 선택지가 없어졌다. 볼을 길게 살려줘야 한다는 지시가 들어가죠. 문제와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김세빈에게 빅토리아는 직선보다 대각의 빈도가 높다. 직선으로 달라붙지 말고 대각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문제인식과 원인 파악, 미래에 대한 조치까지 내용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강성현 감독 지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망설였어요. 서브 득점. 서브가 상당히 날카로운 이혜은 선수가 뭐 매 경기 나오고 있죠. 리시브 라인의 모든 선수는 네, 서브를 받을 때 찰나의 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아웃이라고 피했는데 잡아주지. 지금 후회한다. 너 일로 때릴 거야. 아까 둘이 콤비네이션 하라고. 네네. 괜찮아. 다행히도 나이트 가는 건 좋은데 줄 것 같으면 좀 빨리 너희 가서 하니까 좀 흐트러지니까 할게. 네. 희준이가 손들 빨리 뜨고 자 마무리 잘하자고 마무리하자고. 참 벤치 이혜은의 날카로운 서브를 정지훈은 아웃으로 판단해서 피했고 이혜림은 정지훈을 커버하다가 리시브 범실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 강성현 감독은 상황을 선수들에게 한 번 더 설명하고 지금처럼 콤비네이션 협력 수비를 이어가라고 지시합니다. 현재 문제 파악과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이고 이어서 김다인에게 카리에게 토스를 줄 때 조금 더 빠른 타이밍으로 주고 김희진의 느린 리딩에 대해서도 한 번 지적하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달합니다. 현상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린 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끔 지적과 조치를 합니다. 선수들 입장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정신이 없고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것이 감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 그러나 이런 작전 타임을 하지 못하고 관중석에 있는 관객처럼 말하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감독들이 오늘 썸네일의 주인공인 정관장의 고이진, 페퍼저축은행의 장소연, GS칼텍스의 이영택 감독입니다. 이 감독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전지적 작가 시점 또는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감독들이 경기 중에 작전 타임 때 하는 이야기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이진 감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줄 수가 있죠. 아 그렇죠. 네. 이윤정 세터의 서브. 박혜민, 최서연이 올렸고 박은진 받아 올리는 하나차. 강소희 직선. 야, 수비가 아하 연결되진 않습니다. 강소희 득점. 일단 박혜민 선수가 지금 뒤쪽에서 리시브 준비를 더 좀 완벽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작전 시간 정관장입니다. 혜민아 서브 안 세니까 안 세. 세면은 니한테 부담을 하나도 안 세. 네가 스스로 부담을 느끼는 거라. 말로 옮기서 하고 기회가 오는데 계속 우리가 넘겨주면 안 된다니까. 기회 와서 한번 잡자 우리. 하나 살려. 한가위의 서브인데 네트 살짝 넘은 매서운 서브였습니다. 왼쪽에서 연타, 자스티스 살렸고 오른쪽 팔이 두 손으로 넘겼습니다. 최소연 맞고 오른쪽 도에 수비 좋아요. 백터스 오른쪽 팔이 자. 득점. 자, 일단 수비도 좋았고 그리고 자기 타이밍으로 공격을 해줍니다. 정관장의 타임아웃입니다. 아 이렇게 할 거면 다 빠지고 다음 경기 두 명이 낫지. 아니 뭐 경기를 하루 나온 사람들이 맞냐고 지금 하는 게. 하는 척만 하지 말고 하라고 배구를. 하나. 자, 이 작전 타임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만약 선수라면 이 작전 타임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전 타임이 아니라 정신교육 타임에 가깝습니다. 제대로 된 감독이라면 박혜민의 리시브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진작에 판단해서 교체 멤버로 돌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상대 선수의 서브가 어떤 강도와 코스로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 동작을 하라고 지시를 했겠죠. 또한 그렇게 할 거면 다 빼줘? 라는 식의 군대식 질책보다는 그 전에 최서연의 짧은 토스와 연결 과정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작전 타임은 말 그대로 전략과 전술을 행동하거나 수행을 지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런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난 경기 후 인터뷰 내용도 살펴보면 인쿠시 염혜선 선수가 돌아왔지만 사실상 이게 우리의 전력이다. 올 시즌 참 힘들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팀이 졌기 때문에 인쿠시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무난하게 데뷔했다라며 물론 보완할 점도 보였다. 훈련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한다. 리시브가 약점인데 적응을 많이 해야 한다.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한다 라고 힘줘 말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관중의 한 명처럼 제3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전평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까? 자신의 책임은 1도 없고 다 우리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라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부상을 당한 아시아쿼터를 선택해서 팀의 약점을 보완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안 된 어린 최서연을 주구장창 선발로 밀어붙여서 계속 패하면서 압도적인 꼴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선수들이 못하고 있다고 인정을 못할 망정 매번 저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겠죠. 게다가 인쿠시의 리시브 능력을 알면서도 훈련 합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선수를 선발로 기용한다는 것 자체가 감독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본인이 먹을 욕을 선수에게 넘기는 아주 야비한 모습입니다. 고이진 감독이 맡은 4시즌 동안 기본기가 성장한 정관장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이번이 첫 번째 시즌인 흥국의 요시하라 감독은 첫 시즌 만에 가시적인 선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것이 바로 감독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페퍼저축은행의 장소영 감독 역시 마찬가지죠. 경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매번 타이밍이 늦고 지시 내용에도 핵심 파악이 안 되어서 엄한 것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체도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대표적인 작전 타임과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뒤쪽에서 바운드를 시킵니다. 역전 찬스가 찾아옵니다. 박사랑 조이에게 강타. 자, 수비됐어요. 공이 맞지 않았습니다. 조이 높게 주고 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커버가 됐어요. 세 번째 조이 길게 밀어냅니다. 자, 연결이 불안했죠. 공격할 수 없어요. 이제 기회는 IBK. 임명호, 하근석, 육서영 성공입니다. 내 끝에. 같이 갈 때 급해지면 안 돼. 급해지면 안 되고 저희가 밖에 주은이가 던지지 마. 저희가 밖에 아니 저희가 못 받으면 뒤에서 받게 돼 있으니까 너가 던지지 말고 이거 사야 돼. 그 사인 기도 저거. 좋아. 계속 바운드 좋고. 바로 돌자. 맞아. 무섭다보다 바로 돌려줘. 네. 선수가 많은 공격 득점을 해주고 있다네요.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이 나옵니다. IBK 기업은행 선수들은 계속해서 박정환을 공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박정환 선수가 리시브에서 안정이 된다고 공격에서 득점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를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다가 풀다운처럼 그냥 풀다운처럼 떨어지잖아.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리시브부터 두 개부터 주고 시작하면 게임이 어렵다고. 근데 첫 세트도 똑같잖아. 두 번째 세트도 그렇고 거기서 초반부터 주고 시작하면 게임이 어렵다고. 네. 21점 다 주고 싶죠. 이 장면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이의 공격 방식, 박사랑의 토스, 임주은과 조이의 수비 위치, 마지막은 육서영 연타에 대한 페인트 수비 문제였죠. 랠리 하나에 이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영 감독은 임주은의 수비 위치 하나만 지적하고 나머지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최소 마지막 실점 장면에서 상대 세터의 볼이 짧았고 육서영의 리셉션 동작에서 팔을 들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예측하고 연타 전진 수비를 준비했어야 한다는 디렉션이 나왔어야 합니다. 이것이 장소영 감독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어떤 것이 주요 문제인지를 근본적으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리시브가 터지고 하는 작전 타임에서 해설가가 해야 할 말뿐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니까 경기가 어렵다. 아까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말은 관중들이 해야 할 말이지 감독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본인이 편애하는 박사랑, 박정아, 이한비에 대해서는 지적이 거의 없는 편이고 장님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반면에 나머지 선수들은 문제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 내용에서도 당사자 시점이 아니라 관찰자 시점의 이야기가 주입니다. 어제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장 감독은 경기 뒤 연패가 길어지니까 싸워야 할 상황에서 불안감이나 자체 범실이 나오면서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돌아봤다. 이어서 모두가 지금 어떻게든 이 연패를 끊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딱 한 번에 고비를 넘기고 이겨줘야 선수들도 자신감도 생기고 분위기를 좀 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아쉬워했다. 희망을 놓지 않는다. 장 감독은 선수들 지금까지 열심히 잘 싸워주고 있다라고 말한 뒤 인터뷰실을 떠났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기가 이끄는 팀에 대해 하는 평가로 느껴지기보다는 해설에 가까운 평가로 느껴집니다. 아니, 그 고비를 누가 만들고 있나요? 그 20대 20에서 누가 선수 기용을 못해가지고 점수 차이를 벌리고 있는 걸까요? 다 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야기하는 게 제3자 같습니다.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자체 범실이 나오면서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범실이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감독의 모가 아닌가요? 조이가 그렇게 공격 범실을 쏟아내기 전에 작전 타임으로 선수를 달래고 공격 방법을 알려주고 더 안정적인 세터를 승부처에 써서 최대한 범실을 억제하는 기용을 해야 할 감독이 편애하는 선수에게 중요한 시점에 맡겨가지고 점수차만 많이 벌려주고 지는 그림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감독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사랑의 토스, 하예진의 블로킹, 박정아의 리시브 이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덜 만들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내가 믿는 선수는 너니까 망하더라도 너가 해서 망했으면 좋겠어 같은 그런 낭만적인 기용이 바로 장소연 배구의 특징이고 매경기 지는 이유죠. 세 번째 감독인 이영택 역시 유연하지 못한 선수 기용과 아시아 쿼터에 대한 지나친 배려만 보여줘서 팀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GS가 그간 어려운 경기를 했던 이유는 몸 상태가 안 좋고 나이가 든 안혜진을 주전으로 풀 기용했기 때문이고 레이나의 부상으로 권민지를 계속 썼기 때문입니다. 고참 우대를 중시하는 고인물 감독답게 그 선택은 안혜진이 부상을 당한 후에야 바뀌었고 레이나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치료를 받도록 배려를 해줬지만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실바와 다른 선수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의 경기 운영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리시브가 터져도 권민지는 계속 뛰고 있고 유가람이 잘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블 리베로를 계속하고 있고 세터 교체 기회가 왔을 때도 포텐이 있는 최윤영 대신에 이미 검증이 끝난 이윤신을 계속 기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바의 나홀로 몰빵 배구를 2라운드 내내 시도하면서 재미도 없고 결과도 얻지 못하는 배구만 계속 보여준 것이 역시 감독으로서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레이나가 돌아와 승리를 거둔 지난 경기 전까지 더 다양한 공격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인터뷰의 내용이 같았는데 그 같은 소리를 하는 동안에 경기 내용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실력이 있는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경기력이 다 같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냥 감독의 능력보다는 선수빨로 경기를 하는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성적이 안 나는 감독들은 딱 두 가지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문제 파악 능력 부재, 그리고 편애 기반의 변화 시도 부재. 고이진 감독의 문제점은 들어가서 뛰면 약점으로 작용하는 최서연, 박혜민 같은 선수들에게 무한 신뢰와 기용을 하면서 방치하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점. 장소영 감독의 문제점 역시 박사랑, 박정아, 이한비, 하예진 같은 선수들에게 실력이 아닌 본인의 편애로 출전을 지속시키는 점. 이영택 감독의 문제점 역시 선수 하나가 빠지면 실바, 몰빵의 팀 컬러를 바꾸지 못하는 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본인의 능력 부족과 고집으로 팀을 망치고 패하는 경기를 이어가며 변하지 않는 점이 우리나라 여자 배구 수준을 떨어뜨리는 현재 V리그 감독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 여자 배구 팬들의 수준도 마치 해외 축구 팬들처럼 보는 눈이 올라가고 있고 분석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도자 수준은 90년대 그대로인 느낌이죠. 앞으로 여자 배구가 팬들에게 더 사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도자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하고 성장하는 선수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력이 안 되는 카르텔의 보호 속에 있는 감독들은 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배구도사 칼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하이퍼와 멤버십 슈퍼챗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배구도사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